예, 이거를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까 여러 가지 생각을 그렇게 깊게는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가볍게 갈게요. 그냥 블로그에 글 쓰듯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또 지금처럼 하는 대로 계속 하면서 구독자가 늘면 좋은 거고 안 늘면 안 느는 거고 그냥 또 작년에 제가 그 고작 그 2,000명 조금 넘는 그 구독자 가지고도 나름대로 또 심리적인 또 부담을 느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게 또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왜 지웠냐, 왜 지웠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뭐, 일단은, 예, 그냥 가볍게 가고, 또 예전에 또 딱히 또 새로운 글 또 쓸 생각이 또 안 들 때는, 이렇게 예전에 쓴 글들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영상화를 시키는 또 과정을 또 하는 게 그냥 저를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 제가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예, 다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또 위선 떠는 거잖아, 그것도. 예, 이게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성 자체가 선의 영역에 들어가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가 먼저인데, 자기가 최우선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타인을 우선시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이타성 자체가 나는 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의상 위선이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위선이라고 부르려면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목적성 자체도 어떤 선의 영역에 절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이 극단적인 이타성을 사실상 별로 선이라고 생각을 또 안 합니다. 여튼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답답하니까 글을 쓰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계몽이 되신 국민 여러분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가 쾌적해지잖아요. 네, 또 불필요한 또 시비나 갈등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사는 나라를 좀 더 쾌적하고 또 내가 사는 나라의 국민 여러분들의 국민성을 조금 더 계몽시킬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나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나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컨텐츠 같은 경우도 진짜 이타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타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네요.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대외적인 시선을 신경을 쓰고 흥행을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아주 원고를 또 치밀하게 써갖고 또 자막도 넣고 또 재밌는 인트로도 넣고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서 그냥 내가 쓴 글, 예전에 쓴 글들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내가 한 번 더 사색을 하면서 또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지는 게 나한테 좋더라고요. 저한테 좋으면서도 또 이게 영상화를 또 시키면은 어느 정도는 또 이런 것들을 또 들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수요를 내가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나를 비롯해서 어떤 소수의 수요는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이 좀 길었는데 이거는 그냥 예전에 한번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고, 앞으로 방송 방향성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구 칼럼에서 발췌를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글을 쓰던가 그렇게 할 건데, 아시겠지만은 일단 제가 텍스트량이 엄청 써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쓰다 보면은 또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쓰고 또 조금 더 다른 방향성에서 접근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지, 제가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사상의 틀 자체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 약간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2017년도 버전, 2020년 버전 이렇게 똑같은 말씀으로 다시 설교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튼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친일 성향이죠. 친일 성향의 분들 중에도 이 독도 문제가 걸리면은 굉장히 언급을 회피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감정적 정서적으로 반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친일을 이렇게 주장을 해봤자 결국에는 독도 문제는 어떡할 건데 라고 하면 이거 실리적인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언급하기를 회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하면은 반일 감정이 확 올라가니까.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반일을 할 만하면 반일을 하는 거고 친일을 할 만하면 친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일을 할 때가 확실히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실리적 친일주의를 실리적 친일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거고, 뭐 근데 반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반일은 굉장히 좀 일제시대 때에 있었던 그 일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상당 부분 날조와 괴담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의 실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는 반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뭐 반일 정신병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예전에 뭐 그 유명한 유튜버 분 중에 누가 반일 정신병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 어휘 자체, 이 반일 정신병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왜 반일이 정신병이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근데 뭐 그분이 대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표적으로 욕을 드신 거지, 사실 반일 정신병이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뭐 블로거들끼리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계속 썼던 말이고, 그러니까 반일 정신병이라는 게 어떤 반일적인 스탠스 자체가 전부 다 정신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말 그대로 정신병적인, 완전히 정신병적인 반일 같은 거, 막 대표적으로 우길기 괴담 같은 거, 태영 문희양만 보면은 막 화가 나, 피가 막 피꼬솥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제국주의 때 썼던 제국주의 시절에 썼던 일본 제국 우길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예전부터 그냥 썼던 진짜 뭐 1000년 전부터 썼던 일본의 어떤 어부들이 쓰던 풍어 깃발인지 아니면 현재 해군기인지, 이것도 구별을 지금 못해요. 그냥 태양 문양 비슷한 것만 보면은 막 개거품을 무는 거야. 그런 건 정신병 맞죠? 예, 일종의 뭐 노이로제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여튼간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 이제 결론부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한국 영토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이라는 전제를 붙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시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한국 영토가 맞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수호를 해야 될 영토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내가 1000년 전에도 한국 영토였는지 그거는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걸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영토라는 거를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이렇게 우리 한민족의 지도가 막 이렇게 진짜 막 하늘이 우리한테 미리 이렇게 정해준 그런 지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영토가 더 넓었을 때도 있었고 더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는. 그러니까 영토라는 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자꾸 미신에 빠지고 반일 정신병에 걸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미개해지는 거라니까요. 정상적인 국제 논리에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준에. 그러니까 이 영토 분쟁이라는 거에 이제 뭐 목적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게 영토 분쟁하고 영유권 주장하고도 또 사실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지금 수정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짤막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영토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현재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좀 있으니까 영유권 주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더 명확하게 들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유권 주장이라는 거는 어떤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영유권을 그냥 말로써 논리로서 주장을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통상적으로 전시에 얘기하는 영토 분쟁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유권 전쟁을 하지도 않는 국가들끼리 영유권 주장을 이렇게 말로써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목적은 그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게 사실 지도라는 거는, 영토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뭐 과거에는 더 넓었다가 더 좁아진 나라도 있고, 더 좁았다가 넓어진 나라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비약적으로 영토가 많이 늘어났죠, 얘들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명분상으로라도 우리 영토가 나중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훗날에라도 존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취하는 입장일 뿐이지, 사실 영토라는 거는 말로 뺏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 주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반도를 뭐 하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뭐 우리 민족이 이 땅의 주인인 거는 많고 불만에 질리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논리도 아니고 미신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은 자꾸 국제 논리에서 우리가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라는 거는 쟁취하고 수호하는 거지, 원래 우리 것이라는 거 당위성은 사실 누구한테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이성적인 국가라고 하는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원래 자기 땅을 한 건 지금 없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뭐 전쟁을 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금의 국경을 만들고 지금의 지도를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영토에 대해서 막 이상한 명분론, 미신적인 명분, 그러니까 명분이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미신적인 명분론, 막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우리 민족의 뭐 정기와 어리석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 자꾸 하면서 그게 미신적인 명분론을 적용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국가들은 어떤 이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분쟁의 입장을 취한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영토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자꾸 명분만 내세우고 말로써 이렇게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정서엔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그 어쨌든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영유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뭐 사실상 뭐 그냥 유태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게 뭐 그게 뭐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다 유태인 땅이다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따지면 힘센 놈이 차지한 거예요. 그냥 지금의 결론부터 따지면 힘센 놈이 차지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수천 년 동안 계속적으로 유태인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자기 영유권을 잊질 않았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그 땅을 쟁취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생각해봐요. 뭐 1000년이 아니라 뭐 한 100년이라고 얘기해도 지금은 우리 땅 아닌데 1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으니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지금 일본의 뭐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의 상당 부분은 원래 우리 영토였잖아요. 원래 우리 한민족이 살던 우리 영토였는데 그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중국이 돌려줍니까? 그러니까 말로서 뺏기고 뺏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국력을 배양을 해서 뭐 전쟁이 다시 한번 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랑의 시대 때 우리가 그만큼 치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옛날 영토를 수복을 하고 또 조선족들을 우리 한국 국민으로 흡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물론 전쟁에 의해 갖고 이제 군홧발로 밟고 들어가서 전성을 다시 그린 거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옛날에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어라는 부분도 분명히 현재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분명하게 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명분이 아까 위에 말했다시피 영토라는 거는 어떤 미신이나 명분론으로 뺏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과거를 토대로 과거의 근거를 둔 명분이 현재 우리가 군사력이나 다른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만약에 솔직히 영토 확장하려면 솔직히 군사력밖에 없긴 하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영토를 우리가 쟁취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옛날 고토 수복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치고 들어간 것보다는 더 명분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전쟁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전시국제법이라는 것도 승자의 권리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전범국이 된 것도, 전범이라는 말 자체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쁜 나라라는 게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은 다 전범이지. 강대국 한 번이라도 전쟁했던 강대국들은 다 전범이지. 일본이 전범이 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승전을 했으면은 전범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시국제법은 그 승전한 국가의 승전국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영토라는 거는 사실 소중한 거라는 거죠. 영토가 지금 나중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라도 영토가 다시 이제 우리 영토가 될 거를 감안을 해서 현재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하는 건데, 뭐 영유권 주장 지금 이 분쟁에 붙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 뭐 몇 나라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로써 영유권 주장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토라는 게 진짜 흙 한 줌도 소중한 건데, 이거를 지금 뭐 자기들 당장 우리나라 일부 보수 꼴통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일단 남한 내에서 취득한 경제적 우위를 갖다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북한 영토 반을 갖다가 떼서 그냥 독립을 시키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독립이지, 그러니까 이미 북한을 말이 독립시키는 거지 그게 독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붙여주는 시나리오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뭐 무조건 공산당이라고 공산주의만 이렇게 선동만 하는 게 중국이 아니라, 특히 대만하교라든가 또 중국 자본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내에서 어떤 자본주의 세력
우파 세력 사이에 기생을 하면서도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 그만큼 개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좌빨들보다 얘들이 더 미워요. 뭐 우파인 척을 하면서 남북한 영구 분단론을 갖다가 굉장히 우파의 기본 스탠스인 것처럼 지랄을 하면서 오히려 북괴 영토를 포기하게, 이북 영토를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갖다 나 같은 사람을 뿌락치라고 욕을 해. 그래갖고 내가 이 남북한 영구 분단론 를 가지고 있는 스탠스의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우파라고 안 치는 겁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지금은 힘이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남북한 영구 분단론을 우파 내에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어쨌든 거의 그 선두 주자급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들으신 만큼 이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라는 거는 우리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 영구 분단을 시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를 경제적 이유로 남북한 영구 분단론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지 마시고, 이북 영토는 우리 한국의 영토가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걔들은 이북 영토 포기자들이지 경제적 이유로 남북한 영구 분단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냥 서울만 따로 분리해서 서울만 따로 사는 게 맞아요. 그게 맞을까요, 과연? 국력이라는 게 당장 그 천민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 금융적으로 숫자 멋을 더 벌어들이고 멋이 더 떨어지고 이것만 보는 게 정말 과연 국력일까요? 영토가 넓은 나라들이, 네? 영토가 넓은 나라들은 그만큼 그 국력에도 그 영토가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국력하고 상관하고 있고 없고 이걸 떠나가지고 영토는 되게 중요한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영토는 어떤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지, 멀쩡한 영토를 잘라주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마디로 예전에 뭐 나당연합군이 그거 지금 막 그 압록강 이북 지역 전부 다 중국에 넘겨줬듯이 그 짓거리를 한 번 더 하자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절대 이런 얘기 하시는 그 영토 포기자들을 절대로 정상적인 우파라고 인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좀 말이 또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은, 역사적인 근거로 영유권 주장을 할 거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하고 영토 분쟁 여지가 더 많아요. 역사적인 근거를 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역사의 상당 부분을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고구려도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근데 뭐 솔직하게 말하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금나라 청나라도 우리 역사일 수도 있어요. 예. 뭐 오후 16국 시대 역사도 우리 역사일 수도 있어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 민족도 중국하고 대등하게 영토를 놓고 무력으로 분쟁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선이 조선이 중국한테 명나라에 나라 팔아먹기 전에는 한반도도 중국하고 대등하게 영토를 놓고 무력 분쟁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라가 당나라 뭐 애들로 뒤통수 치면서 좀 이상해졌고, 뭐 하여튼 통일신라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많으신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반론은 안 받아요. 저는 원래 반론도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신라가 뭐 그 중국 애들 끌어들여 갖고서는 영토 확 띄워주고서는 고구려 뒤통수 친 건 맞죠. 뭐 애초부터 경쟁 관계였지 않냐고 말을 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토를 달지 않기로. 여튼간에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면서 중국에 이제 복속된 위성국가로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조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탈조선을 하지 않는 이상을 절대로 중국 상대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거에 대해서는 국소적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면은 뭐 환빤이 뭐니 지랄하면서 뭐 오히려 우리끼리 서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환빤은 나쁜 게 맞아요. 저도 환빤을 되게 극혐하는데, 하여튼 뭐 금나라라든가 뭐 청나라에 대해서 이 만주족의 뿌리 자체가 어쨌든 그 신라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뭐 어쨌든 우리 민족하고도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는 것 가지고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환빠라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환빠는 싫어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조선시대 때 막 중국한테 거스르면은 막 왕까지 갈아치우고 이러던 그 중국 후장 빨던 그런 유전자가 지금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한국인들한테는. 이런 걸 좀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영토 분쟁의 여지는 사실 역사적인 근거로 영토 분쟁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중국하고 분쟁의 여지가 훨씬 많은데도 지금 중국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안 하죠. 아니, 친중 정부가 되나가지고 언급도 안 해.
진짜 일본 상대로는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막 이미 다 들어간 얘기, 이미 막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리 다 되고 이미 사죄하고 배상하고 다 한 얘기에 대해서 다시 끄집어내갖고 별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 하면서 막 비행기 엔진 보고도 막 우길기라고 연병을 떠는 그런 정신병을 막 발휘를 하면서 지금 중국 애들은 불법 조업을 오히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불법 조업은 계속 늘어나고 역사 왜곡은 계속 하면서 이제 한반도도 전부 다 중국 역사라고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예? 지금 한반도 거의 전체가 지금 그 한나라 왕조에 속해 있었다고 이런 식의 지도를 지금 서양 애들까지 지금 그런 지도를 보고서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심 스스로 우리가 중국 역사와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제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도 뭐 그리스가 존나 갈고도 꿋꿋하게 마케도니아 국명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고구려 시절 상당 부분 차지했던 그 중국의 우리가 실제로 고구려 시절 때 상당 부분 차지했던 중국의 현재 영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만주족 역사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 역사 일부분이라고 왜 해석을 못해요? 이걸 공개적으로 주장을 못해요? 중국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분쟁이 생기면 그러니까 중국이 솔직히 무서운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전쟁 함부로 못 일으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한미일 동맹만 딱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지면은 지금 동남아 쪽도 전부 다 친일이에요. 동남아 애들도 중국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 자체적으로 전쟁 확 일으킨다고 하면은 지금 몇 방향에서 지금 걔네들이 지금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설마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까봐 그게 겁이 나서 이러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게 겁이 나는 거면 말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한반도 내에서 이 중국과의 역사 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 내에 반중 세력이 많아지고 그 민주당 같이 그 중국의 비호를 받는 정치 세력들이 지지율이 떨어질까봐 자기들 지지율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중 정서가 일어날 만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를 하고 은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발 아셔야 된다니까요. 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이 한미일 동맹만 철저하게 유지를 하고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자유주의적 어떤 진영에 딱 이렇게 진영을 고수를 하면은 중국은 절대로 전쟁을 못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친중 이건 친중도 아니지. 그냥 민주당은 중국 그 자체예요. 그냥 중국의 중공의 어떤 정치 지부가 지금 신탁 통치가 되고 있는 거야, 중국에 의해서. 민주당이 그런 단체인데 지금 한국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앞으로도 많이 드리겠지만은, 그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걔네들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실질적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대입을 시켜보면은 철저하게 얘들은 한국의 반일만 부추기고 반중은 억제를 하고, 그리고 또 한국의 자유주의를 계속 삭제를 하고 있죠. 계속 통제 국가를 만들고 큰 정부를 만들고 한국인들 체질을 사회주의 체질로 계속 바꾸려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질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하고 정서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어떤 사회주의 쪽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죠. 중공하고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끝났어요. 냉전 시대 끝난 거는 표면적으로만 끝났지. 표면적으로만 끝났고, 어떤 이 실리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해 가고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교류만 계속 이제 교류만 재개가 된 거지. 지금 그 뒤에 들어가 보면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 절대로 자기들 야욕을 포기를 안 했다니까요. 근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무슨 종전선언을 하네, 무슨 뭐 하네, 헛소리를 하고 있어. 종전선언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전선언 하면 평화가 옵니까? 종전선언을 하면은요, 지금 이게 북괴하고 우리야말로 지금 영토 분쟁 상태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력 영토 분쟁 상태인 게, 휴전선을 만들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휴전을 하고, 지금 북괴 쪽은 남녘에 있는 영토도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쪽 사람들은, 또 남한 사람들은 이북 영토도 우리 영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장을 지금 안 해요. 우파라는 새끼들도 자기들 지금 남한에서 자기들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약간 그 굳히기 해놓은 기득권, 남한 쪽에서 굳히기 해놓은 자기들 이렇게 기득권, 부동산 기득권 이런 것들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남북한 영구 분단론을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남북 통일이 돼버리면은 남한에 있던 자본가들 중에 이게 또 약간 또 그런 쪽에 밝은 사람들은 다 이제 그 자본이 북쪽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쪽에 다 새로운 투자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남한에서 구축해놓은 이 경제적 기득권 구조가 바뀔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한마디로 그런 거야.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지금 막 풀세트 최고 장비 현질에서 다 맞춰놨더니 갑자기 확장팩 출시해서 지도 확장하고 만렙 확장한다 이러면은 기존에 현질해갖고 지금 현재의 어떤 현재의 이 최강의 어떤 지존 세팅한 상태를 최소 몇 달이라도 유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확장판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우 같은 게임들이 현질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예 시스템 자체를 귀속 시스템 만들어갖고 유저 간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이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굳히기를 하려는 세력들이 게임 내에서 기득권을 가져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커뮤니티에 의해 갖고서는 새로 유입된 유저들이 배척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그 사람들을 똥구녕에 붙어갖고 진짜 부스러기만 빨아먹어야 되는 이런 지배 구조가 생겨나면서 진짜 리니지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계급 구조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게임 자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핵심 요소가 그런 현질이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현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막아버린 거죠, 와우가.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잠깐 딴 얘기를 샜는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남한에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굳히기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 한국의 영토가 이북 지역까지 확장되는 거를 지금 계속 기피를 한다는 거야. 기존 기득권 세력들은. 근데 자꾸 말도 안 되는 뭐 통일세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그런 쪽으로 또 자기 돈 나가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뭐 통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 계속 우판에서 퍼뜨리는데 통일을 지금 하면 안 되고 지금 하면 안 될 수는 있지. 지금 하면 안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북괴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 개화를 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근대화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본주의화가 돼갖고 걔네들이 어쨌든 개도국 수준까지라도 올라왔다고 쳐봐요. 북괴에도 자유주의 바람이 불어갖고서는 인민들이 자유로워지고 북괴의 김씨 세습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통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통일하면 되냐 안 되냐는 거지 무조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통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질문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영토 반을 갖다가 중국에 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 그거잖아요. 지금 남한이 북한에 대한 영토를 포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북한이 중국 영향권으로 들어가서 조선족의 연장선이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휴전선을 갖다가 국경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요, 휴전선을 실질적인 국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휴전선 이북의 영토를 남한이 완전히 포기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고 전쟁을 끝낸다고 그 말만 듣고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말로 종전선언을 한다고 북괴가 바뀝니까? 북괴가 도발을 안 해요? 말로 종전선언 하면은 무슨 게임에서 그거 PVP 막은 것처럼 실제로 막 총을 쏴도 총알이 튕겨 나갑니까? 그러니까 종전이 될만 해야지 실질적인 종전이 되는 거지. 선언을 한다고 종전이 됩니까? 너무 답답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은.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다 중국 공작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양이가 민주당하고 문재양 그쪽은요, 그냥 중국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예요, 그냥 걔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빨라요. 그리고서는 걔네들이 하는 그 친중적인 행보와 걔들이 어떤 것을 해갖고 옛날에 뭐 재외동포법, 김대중이 했던 뭐 재외동포법부터 시작해서 걔들이 헛짓거리를 하면서 얼마나 중국에 이루어지고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자국민들 이상으로 권한을 누리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한번 알아보시고 과연
반일보다 반중이, 그러니까 반일보다 반중을 해야 된다는 걸 제발 아시라고요. 지금의 반일을 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지만은, 아니, 광복 이후에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도움이 되면 됐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사드 보복을 하고, 남한 내에서 계속적으로 정치 공작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건 다 중국 애들이 하는 건데, 왜 반중보다 반일 여론이 더 세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남북한 연구 분단론, 이거는 절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배척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주장하는 놈들은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남북한 연구 분단론은요, 결론적으로 문재양이 지금 하려고 하는 종전선언하고 결과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연구 분단이 되잖아요. 종전선언을 해버리면 휴전선이 실제 국정이 되잖아요. 종전선언을 해버리면은 현재 휴전 상태에서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그 괴뢰 정부인 이북이 정상적인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되면서 우리가 휴전선 이북 영토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건 이북 영토는 조선족하고 같이 중국 영향권으로 올라가겠죠, 다시. 이게 다 중국 시나리오인데 왜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파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독도 문제는 사실 어그로였고, 그러니까 독도 문제를 빌미로 영토 분쟁과 영유권 주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울러 밑에 얘기하겠지만은 독도 문제조차도 우리가 독도 영유권을 지키고 싶으면은 반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지금식의 정신병자 같은 이런 극단적인 반일을 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미신적이고 미개하고 진짜 구시대적인 반일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은 이거는 오히려 독도를 일본한테 주는 시나리오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싶으시면은 반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감정적인 반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면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면은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언급을 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이 했던 말 또 하고를 한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 칼럼을 썼던 사람이니까. 네. 여튼간에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이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훗날에라도 자기들 영토를 먹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그 단계적인 공작을 벌였다는 거죠. 이제 중국이 했던 단계적인 공작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한반도 이북 역사는 중국 역사라고 역사적인 밑밥을 계속 깔았죠. 지금도 깔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북괴뢰 정권을 그러니까 중공 정권의 신화 정권처럼 복속을 시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김정은이가 약간 그 반중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는 북괴는 중공밖에 지금 의지할 국가가 없는 것도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휴전선 이북 영토를 중국이 자기 영토를 편입을 하려고 할 때 남한에 분명히 반발이 있겠죠. 지금 한국 애들이 뭣도 모르고 이러고 뭐 종전선언 이지를 하고 개념도 못 잡고 있지만은, 우파 쪽에서도 남북한 연구 분단론 주장하면서 막 그런 무개념들이 이러고 있지만은, 만약에 또 북한을 중국이 먹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또 반발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한의 반발을 그러니까 중국이 북해 영토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할 때 남한 쪽의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남북한 분열주의를 지금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한 우파라는 인간들도 북괴를 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보통 대만 화교들이 우파 쪽에 침투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치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이 남북한 연구 분단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대만 화교라는 의혹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었던 사람인데, 본인이 나중에 존모위키에서 그 부분을 지웠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타국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위에 일련의 공작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족들을 대거 남한에 침투시키고 참정권을 또 얻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
진짜 조선족한테 참정권을, 투표권을 주려고 엄청 지금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 공작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남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거의 개중국 사신단으로 보는 게 맞는 그 민주당을 집권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남북한이고 좌우 합작으로 지금 중국한테 유리한 시나리오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뭐 한나라당 지지한다, 본인이 우파라고 표방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 자유민주주의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극도의 친중이에요. 그냥 친중이 다가 아니라 우리 영토 반을 포기해서 중국에 줄 정도로 친중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리적인 친중은 할 수도 있지. 내가 뭐 중국 거래처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중국 공장에 중국에서 공장에서 물건 납품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당연히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뭐 어떤 정치적 스탠스의 친중 반중도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생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친중 반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자칭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북한 연고 분단론으로 중국에다가 북한 영토를 갖다 주려고 할 정도로 아주 극도의 친중이라니까. 그런 극도의 친중주의자들은 절대 우파가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의 모든 흑막은 중국이라는 거. 자, 그럼 다시 독도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에 지금 맞죠? 지금 우리 땅에 맞는데, 근데 이걸 갖고 만약 국제재판소에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죠.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거를 미국과 그 당시에 그 연합국 그 열강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건 판결이 다르게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국제재판소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땅인데 왜 나가요? 우리가 뭐 아쉽다고 나가요? 그래서 국제재판소, 독도 문제 갖고 국제재판소 안 나가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다만 독도 외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위안부나 강제징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한일 기본조약에서 뭐 이미 정리가 된 내용을 다시 계속 꺼내갖고서는 이거를 지금 계속 그 국론으로 부추기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빌미로 지금 비방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데 일제시대 때 얘기갖고 지금까지도 막 찌질하게 계속 비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제조약까지 위반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국제 문제로 삼고 싶으면은 이거는 독도 문제랑은 다른 거예요. 독도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우리 영토기 때문에 국제재판소 나가면 안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 같은 그 괴담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월급을 줬네 안 줬네, 밥을 굶겼네 안 굶겼네, 뭐 위안부를 감금을 시켜서 집단 강간을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시비를 가리려면 이건 국제재판소 나가야지.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연합국 쪽에서 분명히 자기들이 그 공문서로 그 당시에 기록을 다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꾸 국내용으로 지금 국내용으로 우리나라만 쇄국을 시켜갖고 애들을 꽉 이렇게 완전히 왜곡된 근현대사만 주입해갖고 한국 애들만 세계로부터 고립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상의 그 증거들을 수집을 해놓고 재판소에 나갈 일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반일 친중 그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학생들한테만 지금 세계사하고 다른 내용의 한국만에서만 통용되는 왜곡된 근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일제시대 때 행정 형태가 행정이 이제 근대식 행정 형태로 바뀌면서, 근대 국가식 행정 형태로 바뀌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동학 농민운동으로 노비가 해방됐다, 이런 이상한 역사를 진짜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애들한테 쇄국을 계속 부추기고, 한국 애들한테만 지금 완전히 다른 왜곡된 역사를, 이딴 거를 공식적 역사 교육이라고 지금 주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돼요.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똑같잖아. 조선시대 양반들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외래문물 다 차단해버리고,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우리나라 애들한테만 이상한 사상 주입하고, 완전히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막 그런 거 완전히 그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지금 미국은 뭐 진짜 막 18세기 때 그때 독립전쟁을 뭐 한 해 만에 이러고 막 이러고 있었던 총을 쏘네 만에 이러고 있었던 시절인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막 정상적인 군대도 하나도 못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양반 새끼들 자기들 신분만 지키려고 꽉 이렇게 외래 문물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그 HTTPS 차단 이것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처음으로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중공과 함께 인터넷 검열 국가에 지금 들어갔어요. 예? 이슬람 국가, 공산국가 이런 데서만 하는 인터넷 검열을 지금 이런 걸 제발 좀 보시라고요. 해외 자료에 보면 한국 인터넷 공산주의 국가 같은 인터넷 검열 국가에 좀 들어갔다니까 문재인 때문에. 그러면 왜 그거 차단을 하겠어요? 정부가 HTTPS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이 쇄국의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인들이 어떤 식의 자료를 갖고 있고 뭐 위안부라든가 강제징용이나 일제시대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역사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다 기록한 그 내용들을 대조를 해보면은 분명히 팩트가 나오게 돼 있는데 이 팩트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국 애들만 한국에 계속 딱 가둬놓으려고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한국식 근현대사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세계사적 시점에서 객관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거. 나는 그래서 외래어 같은 거 순 우리말화 시키는 것도 이런 공작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계속 뭐 영미권을 대표로 하는 그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계속적으로 정서적으로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민족주의 번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도록. 그러니까 특정 몇 명의 사람들만 이 외래어 개념을 본래 외국의 개념을 알고 있고 권력자들만 기득권들만 그걸 알고 있고 그거를 넙죽넙죽 한글화 잘 됐으니까 100% 한글화 감동이에요 막 이러면서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그냥 뭐 배틀엑스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아는 걸 갖다가 그거를 무슨 뭐 이상한 뭐 전투 누나리니 무슨 썩은 가족 부족 전투 꼬챙이니 뭐 이런 이상한 말을 다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나는 그것도 다 그런 세국 민족주의 조장의 일환이라고 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튼간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독도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일 기본조약을 위반을 하는 그런 그 병크를 터트려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이 국제 조약을 위반을 하는 나라다. 이거를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주게 되면서 어쨌든 다른 독도같이 진짜 우리나라 땅인 부분도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병크 터트린 거예요. 국제 조약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튼간에 그래갖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보복도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뭐 일본이 나쁘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쪽 외국도 좌파 언론들이 있으니까 친중 언론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걸로 인해서 뭐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지금 피해를 본 게 없잖아요. 피해는 한국에 다 봤죠. 뭐 이게 무슨 한일 양국 경제 분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뭔가 피해를 줄 게 있어야지 경제 분쟁이지. 예? 피해를 일방적으로 받은 거죠 지금. 근데 솔직히 이것도 일부러 피해를 받으려고 일부러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의 아베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도발에 넘어간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문재앙은 고의적으로 한국의 어떤 경제를 십창을 내고 이 자유주의 일본이나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일부러 끊으려고 지금 하는 게 문재앙의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한테 어려워졌지 실질 경쟁적으로는 우리한테 어려워졌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아무리 그걸로 인해 경제가 십창이 나도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약을 어겨서 일본한테 보복을 당했잖아. 문재앙이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무조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걸로 안 그래도 그 반일 정신병이 기본 디폴트 세팅이 된 민족인데 우리는 여기에 경제 보복까지 당하고 또 이걸로 경제까지 십창이 나니까 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탓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경제 십창 나고 완전히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일본 탓이다 이렇게 또 일본 탓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어차피 뭐 일석이조야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잘 된 거예요. 보복을 당해갖고 경제 보복을 일본한테 경제 보복을 당하면서 반일 감정도 더 심해지고 그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커넥션도 다 끊겨버리고 그리고 또 자본주의 경제가 망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회주의를 갖다가 세우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하고 문재인은 경제를 고의적으로 또 본인들이 어제 부유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역량이 없는 것도 맞는데 어쨌든 고의적으로 또 경제를 개판을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국민지원금 이러면서 이제 뭐, 다 죽여놓는다. 다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제 숨통만 틔워줄 수 있는 걸로 조금씩 배급을 던져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이제 사회주의화가 돼가고 있고, 지금 이것도 거의 뭐, 완료가 됐어. 지금 본인들도 공짜로 이거 공짜로 지금 국가 지원금 받아 쓰면서 문제를 무슨 못 느끼잖아요. 이 돈을 받아 쓰면 이게 공짜가 아니라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내 재산권을 포기하고 큰 정부를 만들어 갖고 지금 내 자유를 포기하고 지금 그 푼돈을 배급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 문제 못 느끼잖아요. 그냥 당장 완전 거지 새끼들 같이 당장 빵 한 조각 받고 당장 돈 몇십만 원 받으면은 이걸로 지금 좋아하잖아요, 지금. 우리 근성 자체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어차피 답이 없고 그리고 뭐 내가 떠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지. 보이니까 이걸로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이제 나도 여튼간에 그 시국을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일본 내 혐한 세력이 또 있잖아요. 일본 내 혐한 세력은 또 오히려 좋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문재양이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보복을 당하고 경제가 십창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일본 탓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문재양이 좋아하듯이 또 일본 내에 있는 혐한 세력은 또 우리가 반일을 하면 할수록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뭐 일본한테 크게 유리하게 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경제 제재 조치 자체가 이제 징용 배상 문제로 시작이 된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야만 이제 경제 제재 문제가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근데 시비를 가리려면 국제재판소 가야 되는데 나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은 계속 나가자고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강제징용을 해서 돈도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뭐 밥도 안 먹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에 엄프를 한 게 있는데 근데 그때 임금을 다 주고 부려먹었고 그 당시 조선인들 치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왔죠, 이것도. 자, 근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일본 제국의 군대 자체가 모병제였어요. 모병제였는데 그 당시에 조선인들 중에서도 많이 모집을 해갔죠. 그 당시에 뭐 경쟁률이 엄청 높았다고 해요. 뭐 거의 뭐 10대 1 정도 될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는데 어쨌든 그 조선인들 중에서도 일본 모병을 많이 해갔고 근데 이제 이걸 모병으로 이제 운영을 해던 게 전쟁이 나면서 전쟁 막바지에 이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시는 징병제죠. 전시 징병제고 평시는 평시 모병제인데 똑같아요. 근데 평시에도 징병을 하는 한국보다 오히려 일제시대 때 군대 제도가 오히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고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이겁니다. 예? 여튼간에 이제 전쟁 막바지가 되면서 그 일본 그 본토에서 남자들을 전부 다 그 병사로 진용을 해가니까 일본 내에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전쟁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조선에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인원들을 조선에서 징용을 해간 거죠. 물론 임금을 주고요. 근데 그게 어떤 그 강제징용의 지금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이 취업해서 일을 하던 그 자리에 조선인들을 대신 취업을 시킨 게 그 강제징용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뭐 밥도 안 주고 뭐 이상한 사진 다 내보내면서 앙상하게 뼈만 앙상한 내가 그 당시에 일본에 그 강제징용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셨던 분들 중에 실제로 아시는 분들 실제로 그분들 자손들 중에 아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신 사진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밥 안 줘갖고 막 이렇게 굶겨져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거짓말을 한 게 많을지 일본이 거짓말을 한 게 많을지 국제재판소에 나가보면 그게 판가름이 될 텐데,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자신 있으니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경제보복한 거고, 국제재판소 나와라. 나와라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한국이. 응? 그리고 세계에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더 큰 비극적 사태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배상 책임 안 묻죠. 근데 한국이 2차 대전 피해국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2차 대전이 안 났잖아요. 2차 대전 참전국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국이 제일 세계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전쟁 났던 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웃긴 얘기거든, 이게. 그래서 그 당시 어쨌든 일본이 그 패전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범 낙인이 찍히고 전쟁 보상금을 물었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 패전국 전범국이 할 책임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식적인 사고를 전혀 하지를 못하고 아직도 무슨 뭐 강제징용에서 돈을 안 줬네, 밥을 안 줬네, 빼빼장 마른 사진이고 이상한 다른 출처도 전혀 다른 그 일본인 사진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반일 선동이나 해대고, 이게 지금 이거를 이런 애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서는 공식적 반일을 막 부추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 전체가 개판이 된 거지. 응? 응? 아니 뭐 전부 다 사춘기야. 어? 대통령도 사춘기고 뭐 다 사춘기야. 질풍노도야 다들. 여튼간에 이 정황을 잘 보시고 이제 직시를 하시고 앞으로 일도 대충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좌파들이 뭐를 하면 계속 나빠지기만 했어요. 나빠지기만 한 구체적 데이터들과 실질 작용들을 그대로 목격을 하셨을 텐데, 목격을 하신 게 있는데 왜 체감을 못해요? 이거를 왜 아직까지 실제로 이거를 왜 깨우치지를 못하세요? 반대로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우리에 비하면은 대부분 옳은 판단을 했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국가 발전과 국제적인 입지를 가지게 된 나라가 지금 일본이죠. 예. 자,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자, 기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일 정신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 아무리 일본을 나쁘게 일본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일본을 나쁘게 말을 해도 이거는 어쨌든 민간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 공식적으로 조치할 명분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깜빡한 게 이거를 지금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일을 퍼뜨리고 싶으면은, 만약에 친중 세력들이 반일을 퍼뜨리고 싶어도 민간 차원에서 막 퍼뜨리면은 이거는 일본 쪽에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다만 한국 내에서 정서적인 반일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키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에서 이거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임금 다 줬는데 왜? 뭘 더 배상해야 되는데?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 때 끝난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일본 쪽에서는 공식적인 지금 우위를 지금 점한 게 일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해버려서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한일 기본조약 지금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분을 일본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빌미를 제공을 했다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럼 경제 제재를 풀어줄 테니까 뭐 문제에 발단된 징용 문제를 비롯해서 뭐 국제재판소에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뭐 이건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연장선이 되고 있는 얘기니까 글을 예전에 써서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세트로 위안부랑 독도 문제까지 제대로 시비를 가려보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한테 전혀 득되는 게 없는데 왜 지금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재판소에 왜 나가야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문재양은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국제재판소도 안 나갈 거고 경제제재도 풀지 말라고 하겠지만은 뭐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쭉쭉쭉 진행을 해도 한국만 계속 나빠지지 일본한테 피해되는 게 없다고. 그거 어쨌든 국제재판소 나가나 안 나가나 우리만 나빠지는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이 됐다고요. 좌파들이 헛소리를 해갖고. 네? 여튼간에 그래서 이번 문제로 독도를 바로 뺏기진 당연히 않겠지만은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세계인들 시각에 다른 문제를 갖고도 한국은 거짓말을 계속 했으니까 독도 문제도 한국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거짓말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인식에 퍼질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독도를 진짜 지키고 싶으면은 사실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해야지, 사실이 아닌 날조를 가지고서는 그것도 정부란 애들이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나가가지고
나가가고 공식 석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도공을 뺏어가고 우리나라 기술을 뺏어가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술을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도공 2, 3평이라고 해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강제로 끌려갔는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만약에 강제로 끌려갔다고 쳐도 워낙 옛날 일이니까 그거는 지금 와서 왜곡하기가 편하죠. 근데 그렇다고 쳐도 지금 무슨 일본이 한국 기술을 뺏어가요. 지금 옛날에 뭐 한국이 지금 우리가 중국에 짭퉁 만든다고 개 지랄을 떠는데 한국이 일본 거 짭퉁 만들고 한국 일본 거 따라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거 안 부끄러우세요? 이거는 오히려 도둑질 한 놈이 지금 도둑질 당했다고 헛소리라고 했는데 대통령이란 놈이 공식 석상 나와서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도공들을 갖다가 납치를 해가고 우리의 기술을 뺏으려고 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뭐 설마 아직도 뭐 김치 뺏어간다 이런 얘기를 믿습니까? 김치를 뺏어가는데 그걸 카타카나로 기무치로 표시를 했는데 김치는 기무치가 아닙니다. 이지라라고 잡혀서 일본에는 미음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으로 기무치라고 쓰는 거라고. 예? 걔들 제발 좀 일본을 까고 싶으면은 나만큼이라도 일본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좀 실질 걔네들 생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런 거 다 보시고 그러고 하세요. 걔들은 뭐 전부 다 카타카나예요. 네? 갈비도 카타카나로 가르비로 그러니까 아니 뭐 일본소에는 갈비뼈가 없습니까? 근데 한국식 발골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한국 거라고 존중을 해서 가르비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우동도 가락국수라고 쳐 바꾸는 병신 같은 그런 그런 식의 오히려 일본 걸 갖고 와서 한국 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는 한국이 더 많이 가지. 슬램덩크도 뭐 강백호 이지라라고 자빠졌고 다 일본 만화에서 태극마크 1장계 마크 태극마크로 다 바꾸고 기모노 한복으로 다 바꾸고 그거 다 덧끓여갖고 발매하고 한국이 다 한 짓이잖아요. 왜 부끄럽지 않아요? 이거를 근데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일본이 기술을 뺏어가냐 뭐냐.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뺏어갈 게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발. 제가 예전부터 독도를 지키고 싶으시면은 제발 독도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했던 거예요. 네? 좌파들과 반일 정신병자들이 설쳐돼서 모든 거를 다 망쳤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짤막한 칼럼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짧게 끝낸다고 해놓고 이거 지금 1시간을 했네. 그리고 지금 토요일인데 아침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가 지금 아침에 영양제를 먹는데 이게 식전 30분에 먹는 거라 가지고 이거 먹고 30분 동안 이거 방송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1시간이 됐어요. 57분이에요 지금. 어쨌든 자 이제 깔끔하게 좀 짧게 정리를 해서 이걸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친일과 독도 영유권은 모두 중요하다는 칼럼이고요. 자 정리를 하면 이래요. 일본은 첫 번째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는 반환하라는 말이 없으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다 읽어보면은 딱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명시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제시대 이전에 독도가 누구 영토였는지가 이게 관건인데 이거는 뭐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역사적인 사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그 당시 솔직히 영토영의 개념 자체가 좀 현대보다 모호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던 간에 이건 소모전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관건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관건이 아니죠. 이것도 전혀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예전에 누구 영토였나 이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이 우선적으로 영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우리 땅이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독도는 무조건 한국 땅이에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일본이 되게 미개한 거지. 예. 근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이제 일본 극단적인 친일 종자들 중에 일본 거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미친놈들이 실제 있어요. 독도 일본 거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저는 실제로 몇 명 봤는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약간 미친놈들인 거예요. 왜냐면은 영토라는 거는 애초에 말로 뺏고 뺏기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실효 지배를 하는 거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땅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 이런 거지. 현재 영유권 주장이라는 거는 100년 100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뭐 다음 전란의 시대에
그 지도를 그리는 그 나라가 있을 텐데, 지도를 자기 나라 쪽으로 유리하게 그리기 위한 그런 명분을 평소에 만들고 있다. 이런 밑작업들이 지금 현재 영유권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영유권 주장에 부딪히는 국가들이 지금 세계에 우리와 일본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쟁이나 영토 분쟁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일본을 영토 분쟁 국가라고 하는, 일본이 영토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뭐 지소미아도 파괴해야 되고 군사 동맹도 다 파괴해야 된다 하고 일본하고 어떤 군사적인 그 정보도 공유하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이것도 개소리죠. 그 일본이 지금 북해 쪽에 첩보를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정보를 받으면 우리가 받을 게 많았지 걔들한테 줄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그냥 그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영토 분쟁 국가라고, 그렇게 영토 분쟁 국가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는 반일, 어쨌든 일본하고의 어떤 군사적 협력 관계를 완전히 지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철저한 친중파인 민주당이 그냥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동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그 말로써 주고받는 영유권 분쟁인 거지, 뭐 북한하고 우리 같이 실제 한반도 전체 영유권을 가지고 분쟁을 하고 군사적인 분쟁을 하고 있는 관계는 아니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근데 일본은 단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독도는 반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라고 그냥 말로써 주장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조치를 뭐 취하거나 이런 거 지금 안 하죠. 자, 그러니까 언젠고 이제 올 수도 있는 전란의 시대에 또다시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가 뭐 아니면 학살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분명히 지금의 실리적인 정치와 실리적인 국민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반중 친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중 친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권에 대한 다른 입장 때문에 반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개소리지만은, 단지 이제 북계 지역을 비롯한 우리의 영유권 주장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북계 지역에 있는 영토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도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도 우리가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유권 주장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실리적인 반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개소리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근데 지금 우파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반도의 반토막인 그 북괴 땅은 영구 분단으로 중국에 흡수되어 있는 시나리오를 막 부추기면서 그 작은 바위섬 하나를 빌미로 일본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사람들의 목적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칭 우파란 것들 중에서도 영구 분단론 주장하는 그 쓰레기 문해들이 많죠. 근데 지금 이거는 종전선언급의 개소리입니다. 종전선언을 아까도 거듭 말했지만 개념은 설명을 들었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휴전선이 국경이 된다고. 국경이 되면은 이북 지역에 대해서 우리 영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뭐 호랑이 어쩌고 하면서 한반도 지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한반도 지도를 못 그리고 남한 지역의 반통으로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한반도 전체가 지금 우리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제발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유권이 이북 지역에 대한 우리 영유권이 주장이 되는 거고, 종전 선언을 했다고 해서 종전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북괴가 무력 도발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무장을 해제한다고 전쟁이 끝납니까? 전쟁이 끝날만 해야지 끝나는 거지. 네? 그리고 그 한미일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중국은 한미일 동맹을 되게 싫어합니다. 중국한테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니까 이거는. 아까는 그 이유 설명을 드렸어요. 중국은 지금 전쟁을 절대 못 일으켜요. 그 전쟁을 일으키면 한미일 동맹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국가들 상당수 또 일본 편을 들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 편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남한에서도 계속 이제 친중 반일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한일 간의 어떤 그런 분쟁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는 중재를 해주려고 지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재를 하다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노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 편도 안 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는 일본하고 다 협력을 잘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일본이 먼저 독도 문제를 갖고서 막 한국에 시비를 걸어서 또 막 관계를 악화시켜 이러면은 미국 쪽에서 또 일본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지금 근데 그 독도가 중요하냐? 그 지금
다른 부분에서 한미일 3국이 지금 이렇게 서로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지금 그 중공하고 북계 쪽을 견제를 잘 하고 있는데 왜 네가 임마 괜히 독도 문제를 또 얘기해갖고 그거를 한국을 또 심기를 건드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한국 편을 들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독도 문제 이외의 부분하고 일본하고 실리적인 협력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문재양이 하는 식으로 한일 기본조약 다 파기하고 완전히 그냥 군사적으로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완전히 지금 반일 친중국, 실질적 반일 친중 국가로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완전히 치닫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미국이 우리를 포기를 했어요. 완전히 쟤네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한미일 동맹의 일부로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쟤들은 지금 그 친중 정부가 한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으니까 쟤네는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한미일에서 한국을 이제 빼버렸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빼버리고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둘이서만 이제 요 모든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한국을 이제 협력 관계에서 한국을 제외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거야. 그렇게 한국이 우방이 아닌 상태가 되면은 자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미국, 일본을 필두로 한 그 자유주의 진영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통제국가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미 붙어버렸지 한국은. 그리고 한마디로 중공 쪽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중공 쪽으로 완전히 붙은 한국을 과연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작성할 때 그때 연합국 주체가 됐던 현재 서방 국가들이랑 미국이 한국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국도 명목상으로나 뭐 자유진영 우방 국가니까 그 사이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그냥 침묵을 하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끔 내비둔 건데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어떤 열쇠를 쥐고 있는 그 당시 연합국 그 열강 국가들이 만약에 한국이 완전히 친중 국가로 붙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갑자기 확 밝혀버렸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버리면은 당장은 안 뺏기겠지 땅을.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불법 점거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이 씨발 뭐 우리 땅 우리 거라는데 국제사회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 지금 완전히 그거는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노인네가 달달달 떨면서 술 처먹으면서 전쟁 한번 나야 되는데 막 이런 거랑 똑같아요. 본인이 싸울 거예요 나가서? 전쟁을 실력으로 하는 거지 무슨 말로 하는 겁니까? 근성으로 하는 거니까 전쟁이? 예? 근성도 필요하겠지. 근데 근성이 필요해도 어쨌든 필적할 만한 대등한 수준의 군사력이 있어야지 그때 근성도 발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국제사회에서 영리하게 행동을 하시고 반일 정신병 조장하는 그 친중파들이 말을 하는 그런 반일 관련 그 괴담과 거짓말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선별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막 100개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하나만 진실이라고 하면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도를 지키고 싶으시면은 우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강사가 지금 무슨 굉장히 인기 역사 강사가 돼갖고 막 완전히 그 사람의 역사가 디폴트 값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라가 이만큼 미친 거예요. 아니 석굴암을 너무 일제시대가 석굴암을 너무 부러워해서 항공모함까지 있던 게 일제시대인데 에? 걔들이 지금 포르투갈하고 유럽 그쪽하고 얼마나 오래 몇백 년 동안 교류를 해갖고 신식문물을 다 받아들인 게 일본인데 아시아 최고로 근대화가 된 국가가 일본인데 걔들이 석굴암을 왜 질투를 해요? 석굴암을 질투를 해갖고 일부러 시멘트를 발랐대요. 그럼 질투가 나면은 그거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키지 그거를 시멘트로 복구를 합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지금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한국이 이만큼 미쳤어요. 제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거짓을 말하는 세력들이 기득권을 잡고 인기 몰으라고 돈을 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제발 여러분들이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은 사실대로만 딱 알고 있고 여기에서 그 미개하게 옛날 진짜 정근대적인 그런 미신적인 선동에 제발 넘어가지 마시고 사실은 사실대로만 딱 알고 있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독도 문제대로 딱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을 해줄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영유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